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당뇨, 이 음식은 피하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당뇨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당뇨를 잘 관리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실까요?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뇨 관리에 있어 피해야 할 음식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혈당 관리에 그토록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중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혈당이 높다고 해서 당장 몸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영향을 미쳐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당뇨망막증, 신장을 손상시켜 투석을 필요하게 만드는 당뇨병성, 신증, 신경을 손상시켜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당뇨발 등 다양한 무서운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췌장의 피로도를 높여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당뇨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모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식품들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당뇨 관리에 가장 치명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라면, 떡, 베이글, 시리얼, 파스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흰 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밥 한 숟가락의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감자튀김, 냉동식품, 인스턴트 간식, 가공육, 일부 시리얼 및 요거트와 같은 초가공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등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설탕, 트랜스지방,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당분이 많은 음료입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 등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음료들입니다.
콜라 한 캔에 각설탕 9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표기된 제품에도 당분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마시자마자 혈액 속으로 당이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물입니다. 물 외에도 무가당 차, 탄산수에 레몬이나 오렌지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음료 대신 물을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종류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 멜론 등은 당 함량이 높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GI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전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기름에 볶은 밥입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볶음밥은 기름에 볶아 조리하는 방식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집니다. 흰 쌀밥으로 만들고 간장, 설탕, 조미료 등이 더해지면 혈당은 더욱 빠르게 오릅니다. 밥을 볶는 과정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섭취되면서 혈당 조절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밀가루 면과 단 짜장 소스의 조합입니다. 짜장면은 밀가루 면이라는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짜장 소스에 설탕과 녹말이 많이 들어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면은 소화 흡수가 빠르고 소스의 높은 당분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가급적 피하시거나 면의 양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곁들여 드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바로 찹쌀입니다. 떡은 쌀을 기본 재료로 하므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찹쌀로 만든 떡은 찰기가 있어 소화가 더디고 꿀, 설탕, 팥 등을 첨가하면 혈당 상승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찹쌀떡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충무김밥, 잡채밥, 컵라면 등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당뇨에 좋은 음식들, 즉 우리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흡수가 느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거나 빵을 드실 때는 통밀빵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채소, 특히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등 다양한 채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류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밥에 콩을 넣어 드시거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즐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단백질도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므로 하루 적정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도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등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그리고 계피, 마늘, 녹차와 같이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들도 혈당 관리에 매우 유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식단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당뇨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식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식단 관리는 혈당 조절의 핵심이며 합병증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총 열량의 5,060% 정도로 유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하실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소량 다빈도 식사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식사 중간에 허기가 지신다면 설탕이 없는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건강한 간식을 소량 섭취하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 제한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념을 적게 사용하고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요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모니터링입니다. 정기적인 혈당 체크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음식이 혈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후 혈당을 측정하여 자신의 몸에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연속혈당 측정기 CGM과 같은 기기나 슈가케어와 같은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혈당 변화를 파악하고 식단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하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개선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식단 관리 외에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타 중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당뇨 관리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단 관리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는 식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 외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기타 중요 사항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창고 역할을 하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맨몸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 변동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과, 신장, 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합병증을 발견하고 치료하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염증 지수가 높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튀긴 음식 등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대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채소, 과일, 통곡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뇨를 관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챕터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뇨, 이 음식은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당뇨 관리의 필수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료, 그리고 일부 고당분 과일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설탕 음료 대신 물과 무가당 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통곡물, 채소, 콩류, 견과류, 생선 등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균형 잡힌 식단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순서를 바꿔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식단 관리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당뇨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분명 무서운 질환이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부터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거나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뇨는 혼자 싸우는 질병이 아닙니다.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